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3월 20일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입니다. 춘분 저녁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우리 김경은 경향신문 편집위원 모시고 오늘은 키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키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죠, 인사. 키스잖아요. 왜 제목을 키스라고 보내주놓고. 지금 사실 보면 우리 코로나19가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네. 보면 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전 세계, 심지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전시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고 유럽도 봉쇄되었고 미국과 캐나다도 봉쇄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유럽도 특히 이제 서양 사람들 보면 늘 보면 뭐 이렇게 보면 뭐 박수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도 하는데 이게 보니까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키스하면 안 된다. 키스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네네. 이제 비말에 의해 가지고 네. 코로나가 이제 네. 전염이 되니까 네. 그거를 이제 전염을 막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내린 건데 네. 사실은 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 흑사. 근데 유럽 사람들은 만나면은 뭐 남녀 공히 보면 이렇게 뺨에다 이렇게 갖다 네. 소리 내잖아요. 예, 그게 이제 프랑스의 전형적인 인사법인데 예, 비주라고 하고 우리는 뭐 편하게 이제 프렌치 키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아니 프렌치 키스는 아니죠. 프렌치 키스는 그 깊은 키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딥 키스? 그렇죠. 이 아저씨가 이 키스도 못하고 사는. 비주를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오늘 좀 평상시 키스를 못 해보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예. 그런데. 네. 뭐 아무래도 신체적인 접촉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네. 전염을 가속시키니까 네. 그거를 이제 막자 이런 뜻에서 했고요. 흑사병이 이제 그 엄청나게 15세기, 16세기 대유행하던 네. 시절 네. 14, 15세기에 영국, 이탈리아 이런 곳에서도 키스를 하지 말아라. 심지어 나폴리 지역에서는 이탈리아 나폴리 지역에서는 키스를 하면은 사형에 처한다라는 법까지 만들어졌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부부가 집안에서 하는 건 아니죠. 그거야 뭐.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1918년 잘 아시는 이 스페인 독감. 스페인 독감이 우리 스페인에서 생긴 거 아닙니다. 미국에서 나온 것이 이제 미국 군인들이 이제 제1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참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미군들이 전염을 시켰고, 그 전염, 독감의 소식을 스페인 방송을 듣고 이렇게 알게 됐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지. 원래 발원지는 미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억울한 게 바로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키스를 할 때 인사죠, 물론. 그때는 손수건을 입 사이에 두고 해라. 참 알러니 죽지 원. 했다는 이렇게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키스 하면 뭐 서양 사람들 비교적 자연스럽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키스 소동이 있었다면서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여자들이 뭐 심지어 팔뚝이나 뭐 발목만 보여도 그것이 자결을 뭐 해야 하고 뭐 요구를 받고 그 뭐 외간 남자한테 보여줄 때의 얘기입니다만 뭐 그런 아주 그 여성이 핍박받던 시대에 살아왔던 그 성관념이 그 뭐 쉽게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1886년에 그 영국 함대가 우리나라 거문도 사건이죠. 그 제주도하고 여수 그 중간쯤에 있는 섬인데 거기에 이제 그 점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그 함대에 있던 수병들이 저녁에 나와서 주막에서 술을 먹은 모양이에요. 그 주막에 주모한테 그냥 그렇게 돌격을 한 모양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 광경을 뭐 그 여자가 이제 뭐 소리도 치고 이렇게 하니까 자식이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을 이제 다 불러와가지고 아무튼 뭐 야단을 쳤는데 반죽자는 거기서도 이제 우리 정서상 이거 이제 풀리지 않으니까
함대장한테 이 소식을 전하고 마을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수병을 벌을 주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더니 그 함장이 뭐 그러지 않으면 뭐 저 물자라든가 이런 거 먹을 거리 같은 게 이제 공급이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물에 빠졌다 건졌다 거의 죽을 지경까지 그 기합을 줬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요. 그래 안 그래도 제가 우리 저 김경은 기자 잠깐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얼른 저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왔습니다. 혹시 내가 아는 프렌치 키스하고 우리 김경원 기자가 아는 프렌치 키스가 다른가 했더니 제가 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주는 소리만 쫑 나게 하는 거고 프렌치 키스는 정확한 표현은 혀로 하는 진한 키스를 갖다 프렌치 키스를 합니다. 아주 저는 그 뭐 안 해봤으니 용서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자 아무래도 키스 하면은 중요한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생 모르고 사셨죠? 예. 자 공개적 키스나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영화를 통해서 영화가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영화를 통해서 소개됐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의 키스신 영화는 뭐예요? 그게 이제 운명의 손이다 하는 영화인데 한용모 감독이 1954년 그러니까 전쟁 막 끝나고 나서 53년 7월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때 나왔던 영화인데 그때가 이제 그 아무래도 전시 이후니까 스토리 자체도 전쟁의 남북의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거기에 이제 연애 스토리를 가미한 영화입니다. 근데 여주인공은 바에서 일하는 마가렛 가명인데 마가렛이라는 그 유명한 배우죠. 윤인자 씨라고. 윤인자 배우. 근데 그분이고 남자는 이제 영철이라는 고학생입니다. 근데 이 고학생을 이 마가렛이 이제 보살펴주고 옷까지도 챙겨주고 뭐 이러다가 깊은 사랑에 빠진 거예요. 빨리 가요. 빨리 키스 쪽으로 빨리 가야 되죠. 근데 두 사람들이 다 신분을 속이고 있었어요. 여자는 북한의 간첩이었고 남파 공작원. 그 남자는 방첩대 이제 장군이었는데 장교였는데 서로 이렇게 뭐 진짜 사랑에 빠져서 이제 여자가 이제 북한군하고 이제 뭐 해서 이렇게 총에 맞게 됐어요. 이제 배반을 한 거죠, 북한을.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 뭐 스쳐가듯이 이제 입맞춤을 했답니다. 죽기 전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정서에 그게 뭐 충격이었죠. 아무튼 뭐 전쟁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되는 일은 충격 그 자체였죠. 그래서 그 윤인자 배우의 아버님이 그 윤 감독 아니 한 감독 한영모 감독을 잡으러 그렇게 돌아다니는 충무로 일대를 계속 때려 죽인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꼭 이제 조금 시비를 걸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난번에 우리 짜파구리 얘기했을 때 제가 짜파구리야말로 위선의 음식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면 이것도 위선이에요. 왜냐하니까 1954년에 그 당시 이미 영화에서 키스씬을 갖은 내절 어떻게 보면 그게 표현할 정도로 이미 우리나라 53년, 54년에는 성모랄이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유명한 정비석 씨의 자유부인. 이제 뭐냐니까 대학 교수. 그것도 1954년에 나온 책이죠. 그렇죠. 54년에 보면 대학 교수 부인이 그건 저 대학생하고 보면 춤바람이 나고 뭐 일탈한다는 뭐 그런 내용. 그 정비석 씨 자유부인 갖고 당시 이제 교수였던 황산덕 교수가 그 논쟁을 붙어서 그야말로 오히려 정비석 씨를 갖다가 스타로 만들어줬던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더 유명한 사건이 54년에 있습니다. 검거가 55년에 된 박인수 사건입니다. 아 저도 기억합니다. 아시죠? 그게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장교를 갖다 사칭하는 어떤 잘생긴 사람이 무려 1년, 54년부터 55년까지 무려 1년 동안에 70명이 넘는 여자와 간통을 한 거예요. 혼빈간, 그 당시 혼빈간이죠. 이제 검거가 됐어요. 법정에 떡 갔더니 이 친구가 턱 한다는 말이 70명이 넘는 여자랑 한 건 맞습니다. 기자들이 와. 근데 70명 여자 중에 수천 명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와. 그 판결은 어떻게 났어요? 판결이 1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그게 바로 54, 55년도 대한민국의 아까 윤인자 씨 아버지 때려 죽이겠다고 다녔던 것이 위선이라는 그거예요. 이미 우리 사회는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1심 판사가 어떻게 판결했냐 하니까 국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
거기서 구데타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성공한 구데타. 비슷한 거예요. 물론 2심에서 뒤집어졌습니다만은 그때 1심 판사가 내렸던 판결문이 바로 국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의 여인의 정조만을 아무래도 보호한다. 전쟁이 끝이고 또 미군도 들어왔고 맞아요. 뭐 그러니까 춤바람에 뭐에 난리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갑자기 또 이 위선 얘기 나와서 옆으로 샜습니다만. 자, 키스신 영화 얘기하면 중국은 어때요? 예,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이제 아무래도 서양 문물이 개방이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겠죠. 1979년 무렵에 영화도 아니고 사진이 아무튼 키스 소동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수정의 구두와 장미라는 그 영화 이제 서양 영화인데 거기 이제 키스하는 장면을 갖다 사진에 대중 영화라는 잡지에다가 게재를 했는데 그때 많은 이제 중국 이제 국민들이 이 뭐 하라는 개혁 개방은 안 하고 연애만 개방을 하는 거냐 키스를 먼저 받아들이냐 이렇게 뭐 비난을 하고 그랬는데 그 이듬해 운명의 떨림이라는 영화에서 처음으로 이제 키스씬이 그건 이제 중국 사람이 만든 영화입니다. 그게 들어오면서 이제 길거리 그거는 특히 길거리 키스를 이렇게 찍은 모양인데 그러면서 점점점 아무래도 중국 사람들이 뭐 그 젊은이들은 키스 뭐 이런 거 뭐 길거리의 애정 표시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오히려 자유분방한데 거기서부터 좀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김 의원. 이제 한 10분 동안 뜨끈뜨끈한 입맞춤 뽀뽀 얘기하고 나니까 얼굴이 후끈후끈합니다. 자, 키스는 뭐 서양의 전통적 인사법이라 한다면 결국 다시 이제 우리 동양의 인사로 돌아와야 되겠죠. 한중일. 자, 전통적 인사법 딱 미묘하게 다르다 그러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근데 다른 이제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2007년 일인데 그 맥도날드가 일본에 런칭을 하면서 이제 광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광고 내용이 뭐냐면 점원인 맥도날드의 점원이 이렇게 앞에 손을 모으고 그러니까 공수법 인사를 한 거예요. 배꼽 인사죠, 일종의. 우리 애들 많이 가르치잖아요. 초등학교 이렇게 하라고. 그런 인사로 손님을 환하게 맞는 그런 광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저 인사법은 일본의 인사법이 아니라 한국의 인사법이다. 어떻게 한국의 인사법을 일본에 론칭하는 맥도날드가 그렇게 쓸 수 있느냐 하면서 맥도날드에 대해서 엄청 불매운동을 하고 엄청 그 시끄러웠던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면 통상 보면 우리 이제 초등학교 애들 뭐 예절 교육 시키면은 배꼽 인사 그러면 이렇게 공수를 해갖고 인사를 하는데 일본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가 이제 야스쿠니 신사라든지 이런데 가면은 뭐 아베 수상이나 이제 관료들이 인사하는 걸 보면 딱 손을 봉지 그 바지 선에다가 재봉선 이렇게 선에다 대고 그리고 고개를 뭐 이렇게 깍두하게 숙여서 인사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도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운 인사는 일본하고 같습니다. 같습니다. 손을 이렇게 대지 않았고요. 이렇게 내려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 문교부에 의하면 문교부에 지침서가 있습니다. 교육부의 이제 전신이죠, 문교부. 당시 문교부의 예절 지침서가 있는데 그것은 어린이들에게 이제 인사법을 가르쳐주는 내용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딱 세 가지입니다. 손은 바르게 내리고, 그리고 고개를 15도로 숙이고, 공손함을 표한다. 이게 손과 고개와 공손함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제 우리 어느 순간에 저희도 그래요. 저희 본 인사법을 갖다 제대로 배운 거는 고등학교 때 보면 교련 때 배운 것 같아요. 교련 시간에 보면 나왔던 게 보면 항상 손을 자연스럽게 내려서 양쪽 엄지 손가락이 바지 재봉선에 맞도록 느리고 그 다음에 고개를 15도 숙여서 예절을 표한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한 대로 하면 일본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보면 예전에 전통적으로는 공수하지 않았나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이 손을 배꼽 인사를 하는 것도 네. 일본에서 들어온 겁니다. 또 그게 또 뭐야? 또 아니라며 맥도날드.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 일본에서 네. 고객 친절 서비스 예. 차원에서 네. 예절 교육을 각 기업들이 한 거예요. 네. 그때 공손함을 보다 극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다 손을 모으고 네. 인사하는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왔는데 네.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 뭐 그 유치원 가는 버스라든지 이런 예. 거 보면 유치원 선생님들이 배꼽 인사 해가지고 인사를 그래요, 시키잖아요. 그래요. 예. 그거는 그 일본에서 오히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원래 일본 전통적 공수는 예. 배꼽이 아니죠. 더 예. 내립니다. 예. 내려서 완전히 손을 자연스럽게 정확히 얘기하면 예. 저기 단전이라고 그러죠. 단전. 그러니까 우리 저 성기와 배꼽 그 중간에 배꼽 인사가 아니에요. 단전에 예. 남자하고 여자가 있는 포개는 방법이 다르고 예전 같으면은 동인과 서인이 포개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공수는 이건 전통적으로 우리의 예법인데 예. 배꼽 인사 이거야말로 보면 이게 족보 없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그것도 일본에서 예. 고객 관리 차원의 네. 서비스 교육이 만들어진 것이 네. 우리에게 들어온 것인데 네. 그것을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 안 되겠다. 이렇게 자, 서보세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이 배꼽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 정말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잘못된 거고 실제 공수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자연스럽게 손을 들여서 이렇게 했을 때 딱 단전입니다. 단전에 손을 갖다가 이렇게 이건 우리나라 전통 예법입니다. 공수. 네. 자, 이 공수도도 아니고 열 들어 올렸네. 자, 이제 맥도날드 얘기하셨고, 근데 자 중국은 또 우리하고 다르죠. 예, 중국은 네. 이 인사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공수, 이제 공수, 네. 그거는 공수라고 이제 중국어로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려서 한 손은 주먹을 쥐고 그 위에 이렇게 포갠 뒤에 고개를 숙여서 하는 인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공수하고도 달라요. 중국 공수는 우리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이래고 요게 공수입니다. 요게. 예. 그리고 근데 그것도 남자가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이렇게 포개고 그럼 나 여자야? 여자는 반대로 이렇게 나 여자라네. 합니다. 남자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네. 그 바우컨이라고 포권이라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저기 뭐 무협지 같은데 이거. 손바닥을 이렇게 펴고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해서 고개를 숙이고 또 더 그것을 공경을 하려 그러면 한쪽 무릎을 꿇고 이렇게 숙여서 인사를 하고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이거 저기 바우컨은 우리로 얘기하면 큰 절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요. 보면 이제 우리 중국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예전에 황제들이 탁 나오면 황제가 탁 있으면은 그 이제 장군들이 또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장군이 촥 이거 왜 이러는 줄 아세요 이거? 칼 맞습니다. 여기에 혹시라도 단도를 숙여서 단도가 없음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도포자락을 쫙 제낀 다음에 무릎을 꿇고 원수이 원하수이 만세 만만세. 결국 모든 인사는 삶과 죽음이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우리 보면 우리 경력 이렇게 하죠. 이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시죠? 그것도 뭐 관계가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중세 기사들이 이 투구를 쓰고 있잖아요. 투구 쓰고 있을 때 내가 누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던 것이 나중에 변형돼서 경례시된 것이고 모자도 이렇게 벗고 하는 게 그렇죠. 그 다음에 악수하는 것도 예전에 다 오른손으로 칼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악수예요. 그렇습니다. 괜히 좀 잘난 척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게 지금 뭐 파워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일본 같은 경우도 무릎을 꿇고 조아리는 인사가 있다면서요? 네, 그걸 독해자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것은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은 어떤 자기의 반성, 잘못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 인사법인데요. 원래는 이게 메이지 이전에 에도 때 근데 다이묘들이 뭐 행차를 하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엎드렸었던 그것에서 유래를 하고
또 이제 그게 발전해가지고 큰 죄를 짓거나 이랬을 때는 그렇게 엎드려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통절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하는 표시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절하고 달리 우리는 이렇게 손을 모아서 내렸다가 뭐 인사를 손을 겹쳐서 인사를 하고 일어난 뒤에 다시 손을 모으고 반절을 하는 데까지가 우리 큰절의 인사의 끝인데 얘네들은 그렇게 손을 모으지 않고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우리 텔레 보면 그런 게 안 나오는데 원래는 발을 또 이렇게 모읍니다. 이렇게 포개입니다. 그런 인사법인데요. 근데 이게 최근에는 또 조금 변형이 돼서 갑질의 문제로 이게 고전에 조금 저 이제 보면은 저 애청자 여러분이 보면 이 도계지 하면 잘 도깨사 뭘 연상하시면 되냐니까 예전에 보면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옥새 들고 나르시하고 난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앉아 있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뒤로 퍼져 앉고 이러고 있는 거. 원래 이러고 고개를 조아리는 게 이게 도계자입니다. 도계자는 머리를 깊이 숙이면 깊이 숙일수록 그게 이제 반성의 뜻이 깊다 그래서 거의 머리를 땅에 찢죠. 거의 찢다시피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계자가 사회적 병리 현상이 되고 있다는 게 또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NHK에서 그게 범람하는 독해자라는 그 시사 프로그램을 발행했는데 이게 이제 그 상사라든지 아니면은 고객이든지 그 부하와 뭐 이렇게 점원들에게 사소한 잘못 이런 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독해자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일본 같은데 보면 무슨 큰 기업이 잘못했을 때 보면은 그 뭐 경영진이 나와가지고 큰 절로 인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완전히 갑질의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서 또 이게 너무 흔해져서 이게 사회적 병리가 됐다 하는 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마침 코로나19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고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팬데믹이 되면서 세계 지금 2020년에 세계가 그야말로 얼어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지금 뒤죽박죽이 된 상태에서 유럽에서 그동안 늘 해왔던 가벼운 여기 소리 뽕 내는 그 키스 금지령이 내렸다를 갖다가 우리 주제로 삼아서 소재로 삼아서 한중일 3국의 인사 예절 문화에 대해서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